허리케인 기사님 다르셨어요. 어떻게 내려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드래퀸 허리케인 김치. 서울에 살고 주로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모든 공연을 취소해야 했다. 이 기회에 스트레스 가득한 도시를 벗어나 퀴어 지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과농장을 방문해 보았다. 네, 농장 일은 어떠세요? 농장 일이요? 주로 저 혼자서 사과 나무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농장이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 정도가 관리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농장이에요. 서울이나 도시 같은 데서는 네. 이제 게이바라든가 퀴어들의 공간이 이제 바나 클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도시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퀴어의 공간과 퀴어가 아닌 공간이 약간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종로 네. 이런 데들 많이 퀴어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뭐 특히 그 중에서 게이 네. 그리고 다른 공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퀴어의 그 공간이다, 밖의 공간들. 편안한 공간이 아닌 약간 네. 근데 서울은 그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것 같은데 시골에는 딱히 딱 이곳은 게이의 공간이다. 퀴어라는 공간은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퀴어들이 활동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약간 은밀하게 그런 공간들을 침투를 하면서 우리만의 약간 퀴어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만들어 나가는. 네. 그 예를 들어서,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이렇게 한적한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는 CCTV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도 보는 눈이 네,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이 좀 이렇게 자기를 감시하는 느낌? 근데 반면에 시골에는 이렇게 널찍널찍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운 게 가고 있고. 저분 지나가면은 아무도 없는 길에서 뭐 데이트하는 분과 썸을 타는 분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도 되고, 뽀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제가 사는 곳에는 관광지들이 좀 있거든요. 뭐 조그만 동굴이라든지 폭포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자기만의 약간 아지트 같은 거, 네. 퀴어적인 아지트 같은 거, 물론 거기가 일반의 장소이지만은 저희가 가서 사람이 있는 곳이 저는 퀴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이 한적하고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벽이 터져 있기 때문에 길에서는 이곳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야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게이 클럽의 실내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있는 것하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직장에서 스트레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반면에 저는 제 농장에서 약간 자영업을 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을이 돼서 사과를 곧 수확할 텐데, 사과 말고도 저 농장에서는 제가 먹을 작물들, 뭐 토마토도 심기도 심어서 키우기도 하고, 요리에 사용하는 채소들, 농어부들. 네. 자급자족하는 퀴어. 네, 자급자족, 완전 자급자족은 아니지만은, 내가 내 땅에서 나의 공간을 가꾸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나의 생활을 이끌어간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의 삶보다 안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퀴어로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같아요. 네, 서울에 사는 퀴어로서 자영업, 물론 서울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건물에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퀴어가 이제 일반인들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때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어떤 지역이 개발화되고 상업화가 되면서
그만큼의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퀴어 자영업자들은 좀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실?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데, 농촌에서 자기 땅에서 할 경우는 그런 위험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나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도시에서의 퀴어 생활과 시골에서의 퀴어 생활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저도 타격이 있기는 한데, 네. 서울에서는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2.5단계 하면서 술집을 운영한다든지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퀴어 쪽인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럴 때 경제적인 약간 자립 힘들다? 그런 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이제 그러한 더 큰 사회적인 틀이라든지 일반인들의 경제적인 틀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가가 좀 나타났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퀴어적인 삶이 일하는 노동에서나 아니면 이런 자기 노는 것이나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 도시적으로 한정됐을 때 도시가 타격을 받는다면 우리 퀴어가 전체가 좀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도시로 이렇게 한정된다기보다는 농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다양한적인 퀴어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각자 즐기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은 퀴어인 사람들 중에서 도시보다는 자연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 농장이거나 제 마을에서 약간 퀴어적인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이웃분들 일반 농가분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수익의 구조를 약간 분배를 해서 농산품을 수확해서 하는 생산 말고도 네. 약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일반이건 간에 이반이건 간에 약간 문화 공간의 형태로서 와서 사람들이 요리도 해먹고 이따 저하고 같이 요리해 주실 거예요. 아,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리를 잘 못해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공간에서 파티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가라오케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서 운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이 단순히 작물 재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농장 자체를 문화생활 공간으로 네, 이용을 약간 하고 복합적인 문화 공간. 계시네요. 거기에서 서울에서는 약간 일반 술집, 이반 술집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인데 저희는 제 공간에서 일반 손님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제 땅에서 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게이분들만 놀러 오게 해서 게이분들과 활동을 하고 파티를 하고 노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제 농장이 게이가 되는 날이에요. 그 구분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네, 구분이 되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섞여 있을 때도 있고 네. 어차피 자기가 자기 땅에서 자기 건물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퀴어 생활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시골에서는 이제 배달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맛집들은 찾아다니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과는 좀 다른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것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과를 하나 네. 따서 요리를 같이 해 먹어보면서 그게 어떤 맛인지 즐겨볼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사과인데 이 노란색 사과예요. 요거를 한번 허리케인 김치님께서 오, 직접 태어나서 따보시겠습니까? 처음 사과를 따보는 겁니다. 네. 자, 잡고 위로 올려주면서 따시면 돼요. 고 네. 돌리면서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사과를 들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사과를 이용한 스테이크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먹으러 가는 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드실 요리는, 제가 해드릴 요리는 사과와 양파, 그리고 돼지고기를 혼합해서 만든 스테이크 요리예요.
원하면 아늑한 실내에서 기타 연주나 영화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아래에서 바베큐를 즐기며 사람들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농장주님께서는 썸남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장소이기도 한 관광지인 청석굴과 전망대에도 데려가 주셨다. 농장주님은 농장으로, 나는 서울로 돌아왔고 다시 공연을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사과밭에서 힐링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비도시권에서의 퀴어의 삶과 퀴어 문화라는 주제에 있어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